하나 되는 세상 월월드 TV. 안녕하십니까. 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TV입니다.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중국이 몇 년 전부터 수상한 철제 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뭔가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우리 해양조사선이 이 구조물을 조사하려 했지만 중국의 방해로 무산된 사실이 지난 3월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때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조사하러 갔다가 계속 허탕을 쳤다고 합니다. 국회는 조태영 외교부 장관을 불러 따졌지만 중국이 해양법 협약상 근거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현재까지 유야무야된 상태입니다. 이제 대선이 끝났으므로 정부는 리더십을 갖고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지만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의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잘못하면 한중 관계 화약고가 될지도 모를 매우 예민한 사항입니다. 이 철제 구조물의 이름은 설란 1호와 2호입니다. 둘 다 각각 지름 70m, 높이 71m, 육각형 형태로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세워져 있습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설란 1호는 지난 2018년에 세웠지만 2년이 지난 2020년 3월에야 우리 해군이 발견해 국내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이 중국은 2024년에 다시 2호를 그 인근 해역에 설치했습니다. 뒤늦게 중국에 항의했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근해에 위치한 심해업 양식시설이라며 국제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교묘하게도 우리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잠정조치수역 중간선에서 살짝 서쪽으로 넘어간 곳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다시 3호기 설치 움직임이 관측되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철제 구조물을 계속 늘려 12기까지 설치할 것이라는 소문도 들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국의 해명을 곧이 듣고 싶어도 서해를 중국에 내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간 주변 바다를 끊임없이 공략해온 중국의 많은 전력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남중국해 인공섬 사례지요. 중국은 지난 2013년부터 필리핀 인근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에 모래를 부어 인공섬을 건설한 뒤 이를 군사시설화했습니다. 2016년 필리핀이 국제상설 중재재판소의 제소에 승소를 받아냈지만 중국은 판결을 무시한 채 오히려 시설 확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동중국해에서도 비슷한 일을 행했습니다. 중국은 일본과 아직 경계 획정이 되지 않은 동중국해 해역에서 천연가스전을 단독 개발해 분쟁을 벌였습니다. 대만 해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정규군이 아닌 민병대를 동원해 실질적인 양안 경계선을 흔들고 있지요. 이렇게 명시적인 도발은 아니지만 분쟁 지역에 인공섬을 세우거나 어선을 보내 슬그머니 반응을 떠보다가 시간이 지나면 중국의 주권이 미치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한 이런 전례가 서해 구조물 사건으로 우리나라에도 마수가 미치는 것이 아닌지 경계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칫하면 중국의 이런 전형적인 알박기 전략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구조물이 들어선 해역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EEZ라고 부르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이기 때문입니다. 자국 연안에서 200캐리까지 EEZ를 설정할 수 있게 한 UN 해양법 협약에 따라 1996년 한국과 중국은 각각 EEZ를 선포했지만 서해의 좁은 해역 때문에 경계가 겹쳤습니다. 이에 양국은 경계 획정에 합의될 때까지 임시로 공동관리수역을 설정했고 그것이 바로 잠정조치수역입니다. 두 나라는 그 후 1996년부터 작년까지 29차례에 걸쳐 획정 협의를 벌였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29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만일 중국이 서해 양국 잠정조치수역에 견고한 철제 구조물을 계속 세우며 서해를 자신들의 내화를 시도할 경우 우려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뜻이죠. 만일 그 수역을 중국 내라고 우기며 우리 어민이 그 부근 해역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없게 한다면 이는 심각한 영유권 문제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더 두려운 일은 남중국해에서 그랬듯이 중국이 서해 구조물을 군사기지화할 때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이 미온적일 경우 중국이 서해를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전략적 완충지대로 만들고 우리 해군의 작전뿐 아니라
한미일 해군의 연합작전 능력까지 제약하려 들지 모른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런 우려는 지금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2022년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 해군이 주장하는 서해 경계선인 동경 124도 선을 넘지 말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중국 군함과 순시선은 우리가 경계선으로 주장하는 서해 중간선을 넘는 활동을 버젓이 벌이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만 해도 290여 회나 중국 군함이 우리 경계선을 넘나들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일은 중국이 서해에서 이어도 인근까지 이어지는 지역에 해양 관측 부위를 설치하고 있는 일입니다. 중국은 이 부위를 해양 관측용이라고 우기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서해를 운항하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잠수함 이동을 탐지하려는 목적으로 의심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 간 일촉즉발의 분쟁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는 매우 예민한 사항입니다. 논란이 된 철제 구조물인 설란 1, 2호는 서해를 관할하는 중국 북해 함대 사령부가 위치한 산동반도 칭다오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맞은편 한국 쪽으로는 평택 미군기지가 버티고 있죠. 평택 미군기지는 미국 본토를 제외하고 해외에 구축된 세계 최대 군사시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의 서해 철제 구조물에 대한 우리의 대응 자세가 너무 미온적이라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구조물이 처음 설치된 2018년 문재인 정권 때나 두 번째 구조물이 설치된 2024년 윤석열 정부 때나 모두 심각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국익을 손상시키는 중요한 안보적 문제임에도 비례적 조치를 검토만 해온 실정입니다. 지금은 철제 구조물이 잠정 조치 수역 중간선보다 중국 쪽에 있지만 만약 중간선을 넘어 동쪽으로 온다면 우리도 군함을 보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중국 구조물과 거리가 있는 곳에 우리도 정지형 부위를 설치했다고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당장이라도 외교 채널을 동원해 아직 타결되지 않은 서해 경계 획정 작업에 나서야 합니다. 또 국제재판소에 제소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주장하는 영유권과 무관한 구조물인지를 직접 확인하도록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만일 이런 평화적인 노력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해경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억지 정책 실시에도 머뭇거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인은 이미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이 벌여온 동북공정, 문화공정으로 많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철제 구조물 설치가 서해 내의 화공정으로 확대될지를 염려합니다. 우리의 이런 의심을 불식시키려면 중국은 구조물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양국 간 민감한 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중국의 주장대로 철제 구조물이 심해 업양식 시설이라면 꼭 양국 간 잠정 조치 수역에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원월드TV 논평이었습니다. 하나 되는 새삼 원월드TV